안녕하세요, 평호충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이햇이랑 탐 사운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이햇을 잡으실 때는 제가 저번 시간에 킥스네어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하이햇이나 뭘 고를 때 Al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그쵸, 잘 들리시죠? 근데 Alt 누르고 클릭하실 때 이 네모칸을 기준으로 왼쪽을 누르면 약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 좀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조절을 하면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하이햇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업다운 비트를 신경 쓰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킥스네어 알려드렸던 것처럼 꼭 찍어놓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킥스네어 찍을 때는 이렇게 Alt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비추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사운드를 잡을 때 이 소리만 듣기에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거 클릭하는 거를 신경을 쓰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온전하게 사운드에 집중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려고 클릭을 하면서 들어보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뭘 찾든 간에 그냥 찍어놓고 찾으라고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햇 같은 경우는 이렇게 C#1으로 찾아볼 건데, 우선 큐베이스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100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우선 말도 안 되게 거칠고 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선 이거를 저번 킥스네어와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요. 오버헤드만 솔로로 해놓고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이게 오버헤드 사운드를 킥스네어랑 같이 들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킥스네어는 이렇게 작게 들리는데 하이햇 혼자 엄청나게 크게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햇의 앰비언스 사운드가 너무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버헤드를 레벨을 많이 줄여서 킥보단 크지만 스네어보다는 작게.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킥은 앞뒤로 퍼지고 스네어는 위로 올라가서 소리가 크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이햇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꽤 크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햇이 스네어만큼 소리가 크게 들어가는 악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세게 치려면 세게 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네어보다 조금 더 작지만 킥보다 확실하게 크게 좀 잡아줍니다. 그 정도 레벨의 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이 정도로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커도 됩니다. 물론 좀 더 작아도 되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 킥보단 크고 스네어보단 조금 작은 상태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이 이 정도였고, 하이햇도 마찬가지로 킥스네어 소리가 자연스럽게 하이햇 소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웬만하면은 다 줄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이 트윅스 부분, 여기서 우리가 이 튠을 만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하이햇을 클릭했을 때 여기서도 만질 수 있어요. 이 테크 부분에서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햇은 사실은 튠을 하는 게 원래 말이 안 됩니다. 갑자기 이거 뭐 이 심벌을 깎아내거나 갑자기 막 철을 가져와서 무슨 막 깎아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거는 솔직히 그래도 가상악기다 보니까 그냥 가능할 수 있는 범위여서 저는 그냥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현실성이랑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 그래서 막 극한의 리얼리티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은 튜닝을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저는 튜닝을 내리거나 올릴 때 약간 뭐 심벌이 좀 사갔다, 뭐 오래됐다, 이런 식으로 혼자 상상은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어쨌든 하려는 음악을 내가 원하는 사운드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높거나 낮으면은 당연히 튠을 만져줘야겠죠. 그래서 튠을 바꾼 소리도 한번 들어보면은 거의 다른 하이햇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운드가 많이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답답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서 튠을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그냥 발라드 사운드를 만든다는 약간 전제를 깔았었죠. 물론 어떤 발라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만져줬고요. 그 다음에 하이햇 자체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하이햇이 페이더가 모노 7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다 같이 들어보면 지금 사운드가 하이햇이 혼자서 굉장히 괴랄하게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하이햇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펜 세팅인데, 펜 세팅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 오디언스랑 드러머, 요 위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드러머는 말 그대로 내가 드러머 입장에서 소리를 듣는 거고, 오디언스는 말 그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건데, 이 드러머 입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하이햇이 왼쪽에 가 있어요. 이제 드럼을 아예 쳐본 적이 없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아예 모르겠지만, 그 무대를 한 번이라도 봤다, 드럼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러머가 여기 앉아
앉아서 왼쪽으로 하이햇을 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드러머 입장에서 하이햇을 들으면 왼쪽에서 들리지만 이렇게 오디언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하이햇이 오른쪽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발라드건 어떤 장르건 상관없이 그 오디언스 입장에서 하이햇을 믹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운드를 잡을 것인가 또 드러머 입장에서 잡을 것인가는 완전 천지 차이예요. 물론 다 해놓고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해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오디언스보단 드러머 입장이 낫겠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초장에 좀 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편곡적인 그 지식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펜을 다룰 때는 오디언스에서 할 건지 드러머에서 할 건지 결정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언스에서 해줄 건데 이유는 딱히 없고 최근에 저도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최근에 나온 음악들이 이 오디언스 입장에서 나온 드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좀 트렌드에 맞게끔 이 드럼도 좀 오디언스 입장에서 좀 들었을 때 맞는 거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우선 오버헤드 사운드를 들어서 오버헤드 사운드가 하이햇이 얼마나 충분히 오른쪽으로 가 있나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딱 들어도 굉장히 충분하게 하이햇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이때 하이햇에 펜을 만져주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펜은 이렇게 바깥으로 소리를 뺀 순간 좀 무의미해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적용되는 몇몇 개도 있어요.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은 저 하이햇을 저는 솔로로 해서 얘를 비슷한 위치에 옮겨 놓습니다. 이 오버헤드만 들었을 때 있는 위치를 이 하이햇 소스도 옮겨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을 줄여가지고 이 킥하고 스네어랑 같이 들었을 때 밸런스를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이만큼 많이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 이게 뭐가 선행이 안 돼서 그러냐면 저희 킥스네어 했을 때처럼 하이햇 자체의 질감을 먼저 잡아놓지 않고 진행을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햇 자체의 질감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항상 키 에디터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업다운 연주를 하는 것. 제가 아까 슬쩍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세게 치고 약하게 치고 이렇게 해서 8비트의 느낌을 온전히 잘 내놓고 그 다음에 들어보는 건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릴리즈가 길죠. 내가 들었던 하이햇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F샵 0으로 옮기면 그래 이렇게 짧았던 것 같아. 근데 BFD 기준으로 요 F샵 0 같은 경우에는 드럼의 팁으로 때리는 겁니다. 드럼의 팁이나 바디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드럼 스틱이 있을 때 요 끝부분을 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바디라고 하는데 하이햇을 때릴 때 이렇게 팁으로만 때릴 수는 없고 바디로 때리는 게 원래 일반적인 경우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찍었던 C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디로 하이햇을 때려가지고 좀 더 하이햇이 좀 오래 울리는 상황인 거고 팁으로 때리면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끝으로 때리기 때문에 하이햇이 좀 더 간결하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팁으로 때렸다 뭐 바디로 때렸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 곡에 어울리는 걸로 쓰라고 해요. 물론 당연히 실제로 연주를 한다고 하면은 뭐 한 번은 팁 한 번은 바디라던가 아니면은 뭐 계속 바디로만 때리는데 강약을 조절한다던가 하겠지만 팁으로만 때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드러머 입장에서 팁으로만 하이햇을 이렇게 때리는 거는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플레이는 일단 제 기준으로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하시는 분 있게 하겠다만 그래서 이렇게 팁으로만 때리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하는 게 실제로는 이상할지라도 지금 들어오면 소리가 나쁘지 않죠. 킥스네어랑 해서 다 같이 들어봐도 지금 소리가 약간 제가 좀 키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도 소리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이햇이 난 좀 더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 그 강박에서는 좀 더 강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또는 뭐 약박에서 좀 더 약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그런 건 정말 여러분들 자유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게 정말 실제 연주처럼 한 번은 바디로 때리고 한 번은 이렇게 팁으로 때리는 연주를 해주면 이건 좀 과하니까 살짝만 줄여가지고 그쵸, 바디로 때리고 팁으로 때리는 게 소리가 들려버리니까 확실히 더 리얼한 느낌이 더 잘 들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내 곡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곡에 당장에 어울리는, 내 장르에 당장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좀 스타일이 굳어질 거예요. 그때 또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보시고, 아니면은 뭐 내가 굳어진 스타일대로만 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쪽으로 그냥 아예 멈춰버리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찾으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하이에서는 여기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잠깐 얘네들을 꺼두고 한번 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탐을 4개나 5개까지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탐을 일단은 3개로 웬만하면 간결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녹음할 때는 4개까지 쓰는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3개가 가장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로 쓰고 있고, 우리가 탐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은 탐이 생각보다 세게 칩니다. 왜냐면 탐은 보통 필인을 할 때 많이 치기 때문에 필인을 할 때 연주를 약하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물론 고스노트를 앞에 찍어서 뭐 누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앞에 치고 넘어가는 건 있기야 하겠지만, 탐 자체를 약하게 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필인을 그득그득 채우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있게 쳐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탐 같은 경우는 전 애초에 벨로시 자체를 거의 110 이상으로 항상 잡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115로 해볼까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오버헤드부터 들어가 보는 거죠. 오버헤드부터. 항상 오버헤드를 들어서 지금 탐이 어떤 소리가 나나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부터 뚱뚱뚱 이렇게 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펜은 아예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펜은 별로 의미가 없고, 펜은 이렇게 믹스 콘솔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점, 믹스 콘솔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거 레벨 자체가 보통 굉장히 세게 나요. 혹시나 여기까지 따라 하시고 갑자기 이거 솔로로 틀어가지고 들어보지 마세요. 귀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탐 1, 2, 3의 레벨을 맞춰주기 전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얼마나 이 탐의 넓이를 넓게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버헤드에서 들었을 때는 탐 소리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플로어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왼쪽으로 많이는 안 간 상태인데, 오른쪽에 있는 맨 처음 하이탐, 탐 1번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 레벨을 다 일정량 이상 좀 줄여주고,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이 탐 1번부터 들어보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탐 2번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탐 3번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다 같이 들어보면 이런 식의 사운드가 나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소리를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아, 근데 탐 자체가 난 되게 쫀쫀하게 딱 모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퍼진다. 그러면은 오버헤드에 들어간 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지금 원래 있던 연주에다가 요 탐을 한번 이어서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탐 레벨이 얼마나 큰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쵸, 지금 기존 연주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죠, 탐이. 근데 물론 훨씬 더 크게 들리는 연주를 원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탐 전체적으로 오버헤드 레벨을 살짝 줄여줍니다. 요렇게 다 살짝씩 줄여서 레벨이 너무 크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탐 소리 자체가 약간 답답해질지언정 어쨌든 간에 사운드의 밸런스는 맞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좀 더 타격감을 위해서 한번 탐을 좀 더 세게 쳐볼게요. 한번. 저는 사실 요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전 이대로 픽스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보다 난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냥 그 답답거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오버헤드 레벨을 더 키우시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잡으셔도 뭐 충분히 좋은 사운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 안 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연히 탐도 이 튜닝을 해줘야 돼요. 특히 탐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되게 공들여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드럼 녹음을 하러 가면은, 저는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걸 들고 오거나 스네어는 자기가 쓰던 세팅이 있다 보니까 뭐 튠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탐 튜닝이 항상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탐은 특히 또 자체가 좀 들려버리는 편이어서 저는 아예 자체를 이 키에 어느 정도 맞춰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C키 곡인데 탐 1번이 D 플랫이 난다 라고 하면은 아예 D로 보내던지 아예 C로 보내요. 근데 이게 되게 억지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곡 안에 있는 다이아토닉 스케일 안에 있는 걸로 맞췄을 때 웬만하면 탐 소리가 그렇게 모난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킥이나 스네어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킥 스네어는 아무래도 그 타격감이 더 세게 들리지 자체가 더 강하게 들리는 애들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언급은 안 했었는데, 만약에 킥 스네어도 생각이 나시면은 그 다이아토닉 안에 있는 스케일로 맞춰주시면은 은근히 또 이게 좀 조화로워요. 근데 이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항상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탐 이런 식으로 맞춰줬고, 쭉 오늘 만든 사운드 한번 다 같이 들어보면은, 저는 일단 시원시원하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뭐야, 머리가 다 눌렸네.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벌 사운드에서 특히 심벌 어떤 식으로 사운드 잡고 어떤 식으로 심벌을 고르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